로우 에너지가 무조건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로우 에너지가 괜찮긴 괜찮은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티큘이 찢어지거나 캡이 찢어진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블랙스팟으로 인한 수술 후에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로우 에너지를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라식에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스마일 라식, 스마트 라식, 클리어 라식, 이제 실크 라식 이런 식으로 비슷한 수술들이 나오게 되고, 회사들마다 이제 네이밍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다 똑같고요.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한 방 한 방 이 레이저가 나가면서 각막을 구멍을 내면서 평면을 만들어서 앞뒤를 만들게 되고 가운데 있는 렌티큘이라는 걸 제거하는 종류의 수술인데, 이제 여러 병원들에서도 스마일 라식을 할 때 에너지 파워를 좀 낮게 하면 효과적이고 회복도 빠르고 여러모로 좋다라고 광고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 여러 논문들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고, 스마일 라식이 10년 전에 맨 처음 나왔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이스라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그들이 찾았던 방법이 에너지 파워를 낮추면서 회복도 빠르고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는데, 결국에 이 에너지 파워를 낮추는 게 회복이 좀 빠르고 절단된 면의 표면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여러모로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진 바는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로우 에너지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더 로우 에너지야 광고를 하면서 또 이게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스마일 라식이 어떤 수술인지는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건데, 위에서 이런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서 각막 안쪽 내부를 구멍을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 구멍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은 선과 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 하나하나가 옆으로 쭉 연달아서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잘리게 돼서 이게 선이 되고 면이 돼서 결국 평면으로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레이저 한 방을 쏠 때 요만한 기포가 생기면서 이만큼이 뜯어지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 파워가 세다는 거는 구멍이 그만큼 크게 형성이 된다는 거고 파괴되는 조직이 더 크게 파괴가 된다는 뜻이겠고요. 작다는 거는 그만큼 더 작은 구멍들이 생기면서 파괴되는 양이 좀 줄어든다라는 뜻이겠죠. 이 렌티큘의 단면을 보면 윗면이 있고 아래쪽 면이 있는데, 이 바깥쪽 절개 창을 통해서 조그마한 스파츌라라고 하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 윗부분을 박리를 하고 아랫부분을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레이저가 쏴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세하게는 각막이 어느 정도 붙어있는 그런 꼴이 되게 되고, 우표 뜯는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표를 안 써봐서 모르나? 우표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있긴 한데. 우표 알아요? 우표 이렇게 뜯을 때 보면 가운데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려져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연결 틈을 이렇게 스파츌라라는 기구를 통해서 박리를 해주고 이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는 건데, 한 레이저와 다음 레이저 사이의 간격, 스팟 디스턴스라고 하거든요. 레이저와 레이저 사이의 간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서 나간다고 했으니 한 원과 그 다음 원의 사이의 트랙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 사이의 간격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레이저 파워가 좁을수록 생기는 구멍이 작을 테니 스팟 디스턴스 사이의 거리를 좀 줄여야지 이게 충분히 중첩이 되면서 박리가 될 것이고요. 파워가 커지게 되면 스팟 디스턴스를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리고 조금 더 떨어뜨려서 구멍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한 원을 그리고 그 다음 원을 그릴 때 이 사이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파워가 세면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파워가 줄어들면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단위 면적당 맞는 레이저의 총량이 결국은 중요하게 되거든요. 도수라 그러는데, 이 도수를 계산을 할 때는 이 공식이 있는데 에너지 파워 나누기 스팟 디스턴스와 트랙 디스턴스를 집어넣어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 파워가 올라갈수록 전체 단위 면적당 맞는 에너지 양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스팟 디스턴스나 트랙 디스턴스를 늘리게 되면 단위 면적당 맞는 에너지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전체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을수록 보통은 회복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낮을수록 회복이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에너지를 낮추는 게 좋을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저가 나갈 때 각막에 레이저 한 방 한 방이 맞게 되면 거기 하얀 기포가 생기게 되고, 레이저가 제대로 맞아서 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기포의 형성을 보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 기포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당연히 많이 생성이 되니까 하얀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과하게 하얗게 되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에너지가 적을수록 하얀 기포들이 덜 생길 거기 때문에 하얀의 정도가 좀 덜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얀 부분이 안 생기는 블랙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낮으면 에너지가 안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먹혀서 까맣게 그냥 기포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기포가 과하게 생기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기포가 너무 안 생기는 너무 낮은 에너지도 좋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를 낮추면 낮출수록 레이저가 먹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렌티큘럼 박리가 된다고 할지언정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봤을 때 그 부분이 각막 모양의 불규칙이 생기면서 시력의 질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우선 좀 늘어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지적할 포인트는, 과연 그러면 이 로우 에너지 우리가 세팅값을 찾았다고 한들 이걸로 모든 환자들에게 수술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술 영상을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한 영상은 에너지 파워를 좀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를 쓴 거고요, 한 영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상을 쓴 겁니다. 이 영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병원들에서 올렸던 영상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하얀 기포가 덜 생길수록 에너지 파워가 낮아야 될 것이고요, 하얀 기포가 많이 생길수록 에너지 파워가 높게 수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기포가 좀 덜 생긴 케이스는 에너지 파워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케이스였고요, 기포가 많이 생긴 케이스는 에너지 파워가 상대적으로 낮은 케이스였습니다. 같은 사람을 하더라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마다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같은 레이저 세팅 값으로 레이저 파워로 쳐준다고 하더라도 이 레이저가 먹히는 정도는 각막의 치밀함이나 그 각막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리는 정도가 다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같은 사람에서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낮은 에너지 파워로 수술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에너지가 무조건 낮다 그래서 기포가 덜 생겨서 수술이 결과가 좋아지고, 에너지 파워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기포 많이 생기고 회복도 더디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막 이런저런 정보나 영상 찾아보시다가 스마일 라식은 무조건 로우 에너지가 좋다, 우리는 다른 병원보다 더 낮은 에너지로 수술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면 잘못 이해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뭐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여기는 어느 정도 파워를 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먼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우 에너지를 가지고 수술을 해보고, 그 에너지로 쐈을 때 이 환자분이 오른쪽 눈에서 어느 정도 기포가 형성이 되는지, 같은 에너지로 쐈지만 이분은 조금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고 이분은 좀 잘 에너지가 안 먹히는 편인지, 이런 걸 좀 구분을 해보고 반대편 눈 수술할 때는 에너지 파워를 약간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복 속도도 조금 더 빠른 편이고, 수술할 때도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좀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요. 한쪽 눈을 해보고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오니 반대쪽 눈에서는 에너지 파워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된다고 하지만, 수술해보기 전부터 에너지 파워가 낮으니 좋고 당신에게는 이 에너지 파워가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로우 에너지가 무조건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로우 에너지가 괜찮긴 괜찮은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티큘이 찢어지거나 캡이 찢어진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블랙스팟으로 인한 수술 후에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로우 에너지를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고, 가장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스마일 라식이나 스마트 라식 이런 거 관련해서 수술 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수술 받으셨는데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